안녕하십니까, 웡큐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이름, 주인공 이름이나 조연들 이름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딱딱 안 맞아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재미있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입에 안 붙는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인공, 조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덕시나 달빛 조각사처럼 내용을 관통하는 제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은 전덕시는 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해서 김독자, 뭐 이런 독자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소설의 내용을 관통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이름이 있지만 게임 속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거를 위드라고 해서 주인공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이름이죠. 잡초,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잡초 같은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성진우,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 이름이에요. 일단은 성씨라는 성씨가 조금 특이한 성씨긴 하고 그렇긴 한데 전독시나 달빛 조각서 같은 소설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긴 한데 이제 일상적인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진아, 여동생 이름이 진아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진우, 성진아. 소설 같은 경우는 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이면은 아 얘가 동생이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그림이 아닌 글로 보기 때문에 읽는 순간 아 얘는 동생이구나 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딱 느끼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남자랑 여자 같은 경우는 일상적일 때 같은 돌림자를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성진아, 성진우 이것처럼 이제 같은 돌림자를 써서 얘네들이 동생, 남매구나 라는 것을 딱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주인공 이름이 강민성, 이것도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일상적인 이름이에요. 전독시나 달빛 조각사 같은 소설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이름이고, 동생 강민석, 강민영 이런 것처럼 일상적인 이름이긴 하지만 형제, 자매, 그다음에 남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민자 돌림을 다 썼습니다. 강민석, 강민성, 강민영 이런 식으로 써야 나중에 민석은 뭐뭐 했다, 민영은 뭐뭐 했다 말하고 했을 때 아 얘가 동생이구나, 동생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름만 일주일 정도 고심한 끝에 여러 번 바꿨어요. 다른 이름을 썼다가 한 2, 3일 뒤에 바꾸고 뒤에 또 바꾸고, 내용은 계속 쓰고 썼는데 그 앞 내용에 이제 이름을 다시 바꾸고 한 일주일 동안 한 3번인가 4번 뭐 고심 끝에 이름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민석, 성도 바꿨습니다. 뭐 최씨로 했다가 그냥 김씨, 이씨로 했다가 나중에 강씨로 바꾸긴 했는데, 강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뭐 중요한 이름이 되긴 하거든요. 또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의 그 조연들 이름을 살펴보면은 헌터스 길드의 최종인 길드장, 이 사람의 이명이 최종병기인데 성진우 같은 경우는 최악병기라고 처음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최종병기, 최종인 라임을 맞춘 거죠. 그래서 듣는 순간 아 최종인은 최종병기구나 라는 식으로 나오게끔 되고, 네, 백호길드 백윤호, 왠지 이름에서 하얀 호랑이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백호길드 백윤호, 여기도 이제 주요 캐릭터이기 때문에 라임을 맞춰서 작가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황동석, 황동수 형제, 가운데 글자를 돌림자를 써서 아 이 사람이 황동석의 동생이구나, 황동수가 황동석의 동생이구나,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얘가 아 그때 걔의 동생이구나 라고 나올 수 있게끔 이름을 보고서도 바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철수, 영철, 동석, 동수, 윤호 뭐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잖아요. 한국 이름에서 남자 이름이고, 영희, 민정이, 주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인 거죠.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여자 이름을 써주는 게 좋고,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 이름으로 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은성, 시현, 민영, 현우, 지원, 수현, 진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성적인 이름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중성적인 이름은 쓰지 않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의 특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뭐 중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이름을 써도 되는데, 명확하게 남잔데 이런 이름을 쓴다거나 여잔데 이름을 쓴다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진아가 있죠. 여기 진아 같은 경우는 여기 성진우의 동생 진아도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남자 진아도 있거든요. 진영이면은 연예인 중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박진영을 생각하면은 JYP 박진영, 남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 홍진영을 먼저 생각하면 여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뭐 여기 다른 거는 없고, 여기 지원,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지원, 도지원 여자죠. 우지원 남자죠. 수현, 김수현 남자죠. 탤런트 김수현이 있고, 내가 아는 여자 중에 김수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쓰는 이름, 중성적인 이름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딱 보면 이 사람은 여자구나 남자구나, 직관적인 이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설에서도 황영준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화영의 마스터, 화룡길드 황영준, 화룡길드 황용준, 최종병기 최종인처럼 라임을 좀 맞추려고 이름 성씨 같은 경우를 집어 넣었거든요. 빅룡길드 길드장 방상철, 빅룡인데 방, 안 맞긴 한데 좀 어느 정도 라임을 맞추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름이 뭐 미국식 이름이 있고 유럽식 이름이 있는데, 미국 이름, 그러니까 중세 판타지 소설인데 미국식 이름을 쓴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인 같으면은 미국식 이름을 써도 되는데, 이제 중세 판타지 소설인데 미국식 이름을 쓰는 거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미국식 이름을 배제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게 다 이름인데요. 이건 테헤로니아. 이제 테헤로니아 왕국의 왕족은 무조건 다 테헤로니아로 지었습니다. 왕이 라모스 테헤로니아, 3왕자가 캐스켄 테헤로니아, 막내 왕자가 우라켄 테헤로니아. 이름도 조금 비슷하게 졌죠. 그다음 1왕자가 타르켄 테헤로니아. 왕자들 같은 경우는 돌림자 켄이라는 이름을 써서 좀 비슷하게 적고요. 우라켄의 아들 2명인데 아시렌 테헤로니아, 라이렌 테헤로니아. 쪽은 렌을 돌림자로 썼고,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다른 손자들, 그러니까 우라켄 왕자의 다른 아들들이 많이 안 나와서 여기는 모음도 맞췄거든요. 여기는 아시렌, 라이렌 모음까지 맞추고, 그냥 나오면은 얘가 누구의 아들이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아시란데르, 키누크 아시란데르, 로니크 아시란데르, 여기도 돌림자를 맞췄습니다. 개인 이름과 가문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귀족들이고요. 사야, 시녀 이렇게 써있죠. 평민, 시녀 이런 사람들은 가문의 이름을 없는 걸로 그냥 이름만 있는 걸로 썼습니다. 구루이 이런 것처럼 평민이에요. 행정관, 율라드 평민이고, 일대대장 케니프 토레시아, 이름과 가문이 있으면 얘는 귀족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트너, 세르고, 투르, 클레이, 칼톤, 코디, 카느, 미엘츠, 포치노, 자코에, 올모체, 크레슈티, 로우단트, 세르고, 애슐리, 줄리, 케이안, 세이라. 이게 다 제가 직접 만들어낸 이름인데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미국 지역이 아니라 좀 유럽 지역 이름을 활용을 했습니다. 케니프라라에서 라자를 빼고 케니프만 쓰는 경우도 있었고, 마라케시에서 마라케스로 바꿔 썼을 때도 있고, 와르자자트인데 와르자트로 쓸 수도 있고, 아가디르 이름을 르를 바꿔서 아가디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받침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응, 지읒 다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받침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리을, 말라가, 리을, 세빌, 리을 받침이죠. 카사블랑카, 리을 받침. 자음에는 웬만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금 이렇게 다 있는데, 받침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받침에 들어가는 게 리스본, 니은 받침이 있고, 리을 받침, 음살라, 미음 받침, 캥숄라, 이응 받침, 팍스, 기역 받침, 아르글라도 제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발렌시아, 니은 받침, 좀 많이 쓰는 받침 몇 개를 빼고는 많진 않더라고요. 이 지역 이름을 조금 수정을 해서 부다페스트라고 하면은, 페스트란 이름이 좀 안 좋은 질병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뺐고, 이런 거 말고 부크레슈티라고 있으면은 레슈티르, 티드, 네스티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로츠와프 붙자 빼고 로츠와프라고 해도 되고, 슈와프트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중세 느낌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지역의 이름을 살짝 바꿔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름 짓는 게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주인공의 이름, 주요 조연의 이름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상입니다.